동성고에서 성북 메가스터디 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예은입니다. 저는 물리교육 본전공이고요. 그 다음 통합과학 교육 복수 전공해서 정규반 교원 자격증 가지고 있고 학교 경력 있고 지금 다른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크게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조금 차이를 두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3월에 이제 개학을 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중간고사 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7월 초쯤에 기말고사 칩니다. 그러면 개학하고 나서 중간고사까지, 다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2달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주차로 보통 따지기 때문에 8주차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 영어도 비슷하지만 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주 1회 수업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2회나 3회나 단일 시간도 안 나오고 아이들이 여력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학교 내신 대비했던 것처럼 시험 직전 한 달 전 또는 한 3주 전쯤부터 과학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종종 물어보셔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진행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월에 개학할 때부터 빠르게 내신 대비 들어가야지 8주 과정 동안, 그러니까 결국 8회 수업하고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수업도 그만큼 비중 있게 준비해주고 아이들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고 작년 기준 교육 편제표입니다. 아직 올해 교육 편제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교육 편제표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아이들이 주당 수업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당 수업 시수가 3시간이다 하면 시간표에 3번 들어가 있는 거고 4시간이다 하면 4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이나 영어, 국어 주요 과목만큼 수업 시수가 차지하는 비중 높고요. 그럼 이 수업 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아이들이 대학 진학할 때 수시를 쓰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시를 써도 수시에 반영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반영이 있기 때문에 큰 비중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과목도 비중 잡아주시라.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이때까지는 그냥 통합과학이었으나 이의계정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1학년 아이들부터는 수능까지 이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조금 탄탄하게 공부해둘 필요성이 큽니다. 1학년 통합과학 배우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학교 수업에서는 통합과학 더 이상 배우지는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기존의 2과목이던 이제 에너지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1학년 처음 공부할 때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는 만큼 통합과학 조금 더 탄탄하게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성고가 천재교육 교과서 사용했고요. 올해는 개정 교과서 들어가면서 교과서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는 이렇게 1, 2, 3, 4, 4단원 있었으면 학교마다 이 통합과학 수업 진행 방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통합과학 수업을 선생님이 3분이서 또는 4분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거든요. 통합과학 A쌤, 통합과학 B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동성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앞반의 선생님 한 분, 뒷반의 선생님 한 분, 매 수업마다 같은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통합과학 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보통 물리교육을 전공하시거나 화학교육을 전공하시거나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한 과목만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원래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동성고는 이제 시간표를 짤 때 한 선생님한테 모든 수업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 수업
수업 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지를 나눠줍니다. 시험 기간 다가올 때쯤 교과서로 수업한 내용 학습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통된 학습지로 수업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 단원부터 그냥 4등분해서 각각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매 시험마다 사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인근에서도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떤 선생님은 물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화생 선생님에서 팀 수업을 하는 학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동성고에서는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한 선생님이 물화생지 모든 파트를 다 정확히 다룰 수 있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알고 있으면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지만 이 비중의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일부 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여러 분 들어오셔서 시험 범위가 중구난방인 경우에는 그러한 수업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성고에서는 학교에서조차 한 선생님이 쭉 진도를 나가는데 학원에서 그냥 전문성을 가진다라는 명목하에 두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면 시험 범위상, 진도상 한 선생님이 이제 시간표가 조금 어긋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붕 떠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모든 파트 정확히 다뤄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매 시험마다 포함되는 범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화학, 생명 파트 들어갔고요. 기말고사에는 물리, 지학, 생명, 다시 중간고사에 화학, 지학, 생명, 기말고사에 생명, 지학, 물리 이런 식으로 학교는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만 시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고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썩 좋은 결과를 내주지도 않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등수에서 쭉쭉 밀려나고 등급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는 공통된 학습지 나눠줬기 때문에 그 학습지에 있는 예시 문항들, 예시 내용들 전부 다 꼼꼼히 외워야만 모든 문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킬러 문제는 보통 물리랑 화학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두어서 변별력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설명회 여러 군데 다니셨으면 이 계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왼쪽이 기존 교과서고요. 오른쪽이 개정된 교과서입니다. 기존 교과서는 통합과학이라는 책 한 권으로 진행이 됐다면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게 이제 새로운 교과서. 여기 1단원이 새로 들어왔고요. 사실 그 외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제가 이제 기존에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 아니면 제가 동기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요새는 이제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큰 변화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성 따라서 수업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화학 파트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물리 파트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과학 준비하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만일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남은 한 달 동안에는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꼭 한번 미리 보고 학교에 진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이 2학기 내용입니다. 2학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만 6단원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빨간색 부분이 화학 파트, 파란색 부분이 물리 파트로 아마 동성고가 기존과 같은 시험 기조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각 시험마다 물리 또는 화학 파트가 킬러 파트, 변별력 있는 문항들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성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예시들, 개념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에서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과서도 분량이 너무 많고 학습지도 분량이 너무 많고 또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 되면 사회도 외워야 되고 한국사도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지금 시험 출제 포인트를 잡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시험을 내시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정확히 짚어주고 학교 자료 분석해주고 그에 맞는 문항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매 수업, 매 시험마다 좋은 성적 얻어오고 있고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긴장하지 않도록 실제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고등학교 시험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기존에 과학고나 특목고 준비했던 아이들은 제 수업 듣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성고 진학할 건데 과학 이미 잘 준비했다 그러면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중위권 아이들 상위권으로, 하위권 아이들 중위권으로 올려주는 것 제가 잘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약한지 동성고반을 위해서 수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탄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까지 수업 주차는 8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8주 내내 학교랑 똑같은 진도로 나가면 안 되고요. 4주에서 5주 안에 학교 예상 시험 범위 끝내주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 범위 끝내주고 학교에서 추가로 나눠주는 학습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 필기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자료들 제가 분석해서 한 번 더 개념 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변형된 문제들 활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충분히 연습할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8주 수업 중에 4주에서 5주 정도는 기본 개념진도 나가고요. 그 외의 3주에서 4주 기간 동안에는 학교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풀이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와 같이 매 수업 복습 테스트 진행되고요. 개념 정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서운해서 넣는 수업 후기고요. 사실 제 수업의 장점은 말씀드리면 오늘 밤새 말씀드려야 되지만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저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애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품 안에 들어온 아이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아무리 못해도 그에 대해서 꾸짖은 적 없고 똑같은 내용 2번이고 3번이고 여러 번 설명해 줄 수 있으니 끝까지 따라오라고 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제가 클리닉 시간 아이들마다 잡아주고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남겨두고 근처에서 이제 대관해서도 스터디 카페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과학 수업에 있어서 저랑 같이 탄탄히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다 묻지 못한 내용들 아니면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